일단 오늘은 ETF를 좀 가지고 왔는데 ETF 중에서도 퀄리티 ETF 종류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퀄리티 ETF를 가져온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번에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왔었고, 실제로 뭐 선물 옵션 쪽에서도, 파생 상품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어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퀄리티 ETF들을 좀 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왔고, 물론 이번에 CPI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이 그래도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긴장을 늦출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에너지 가격 높은 수준이고 뭐 장기화되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CPI라던가 다음 물가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은 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주식이 워낙에, 미국 증시 자체가 워낙에 강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그러니까 벌써부터는 아니죠. 이미 기존에부터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고점론,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증하는 그런 지표들을 보자면은, 일단은 미국이 여전히 경제가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고용이라던가 그리고 일자리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견고하긴 한데 그래도 고용 상황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헷갈리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틀에서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자 수 그리고 실업률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실업률 여전히 4% 이상에서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연말 정도 와서 비농업 고용자 수 자체도 계속 좀 플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계속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 막대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의 3년물 평균 비농업 고용자 수 추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비농업 고용자 수 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월 단위로 봤을 때는 반등을 했다가 좀 플랫하게 갔다가 축소됐다가 이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틀에서의 추세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도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건 아니고 최근에 좀 꺾이기 시작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그러니까 25세에서 54세까지, 그러니까 생산 인구인 거죠.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인구인데, 그런 인구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 생산 가능한 인구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가 연착륙할 거다라는 시나리오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또 다음 주에 트럼프 집권이 있잖아요. 1월 20일에 그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트럼프 집권이 가까워지고 월말에는 또 연준의 FOMC가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모멘텀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쁜 거는 좋게, 좋은 거는 나쁘게 해석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장의 심리들이 계속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랑 그리고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AI 모멘텀이나 기술주들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의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MMF 쪽으로 들어가는 지금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금 유입 자체가 지금 9조 7천 달러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머니마켓 펀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좀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안전 자산인 MMF 펀드 쪽으로 이게 좀 대피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좀 단기적으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자산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23년 요때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까지 좀 시장이 많이 불안했을 때 그런 당시에 한번 크게 치솟았던 그런 또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23년부터 2024년까지 그때도 같이 MMF가 같이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장의 위험 회피 신호다라고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매력도도 같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어떤 이런 위험 자산 대비해서 금리라는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이 뺏기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MMF가 좀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무조건적으로 100% 시장의 약세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적인 좀 요인들이 있고 뭐 기관들의 운용 방식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00%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좀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지표는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투자 레터 작성자들의 데이터 종합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헐버트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아무튼 그 뉴스레터 쪽에서의 이제 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여러 그 투자 뉴스레터의 어떤 성과나 추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거나 분석해가지고 이 트렌드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차트에 나오는 이 작성자들 있잖아요. 이 작성자들의 의견이 그냥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자의 뉴스레터를 작성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문가 집단의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93%까지 올라갔다가 12월 말 그리고 올해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93%에서 25%까지 이 심리 자체가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 전문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변화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시장 전망이 좀 비관적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보수적으로 이제 변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 배분이 좀 많이 축소가 된 93%에서 25%까지 축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의 위험이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구축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파생상품 관련한 그 지표인데 이제 그 세컨드랑 세컨드랑 파생상품 계약의 평균 펀딩 스프레드 요거랑 이제 연방 기금 금리를 비교를 하고 있는 그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 색깔 선이 그 S&P 500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이 파생상품 그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요 빨간 색깔 스프레드 그래프랑 그리고 S&P 500의 그래프랑 동조화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빨간 색깔 그래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갭이 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빨간 색깔이 이렇게 이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 주식 파생 상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자금 조달 비용도 동반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이게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 금리 괴리가 좀 벌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 지수도 밑으로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결국에는 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쌓고 있지 않고 좀 매도 쪽으로 전환을 했을 가능성들, 전환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연기금이라던가 뭐 헤지펀드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포지션을 꽤 줄여놓은 상태라는 거를 반증하는 어떤 그래프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여러 전문가 집단들 그리고 뭐 헤지펀드나 기관 운용사들 이런 쪽들이 시장에 대한 좀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일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포트를 좀 구축해 놓은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헤지 펀드사들이 작년까지 굉장히 미국 주식이 좋았잖아요. 증시가 좋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금 여력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주식 비중으로 채워놓은 상황이고 현금 여력이 한 4,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결국에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추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고 매크로 지표가 좀 불안정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에 나설 수 있고 현금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를 좀 뜻한다고 보시면 좋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헤지 펀드사들이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추세라던가 뭐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세적으로 좀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일부 차익 실현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좀 생각은 해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 ETF들을 좀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그런 변동성을 좀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 ETF들을 지금 4개를 가지고 왔는데, MSCI 미국 퀄리티주 아이쉐어즈 ETF, 그리고 미국 성장주 아메리칸 센츄리 ETF, S&P 500 퀄리티주 인베스코 ETF, 품질 배당주 플렉시어즈 ETF, 이렇게 4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뭐 다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시가총액 상으로 봤을 때는 S&P 500, S&P 아니죠. MSCI 미국 퀄리티주 아이쉐어즈 ETF가 가장 큽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S&P 500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품질 배당주, 그러니까 QDF 요게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QGRO 요게 그 다음이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시가총액이 막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ETF부터 큰 그런 ETF까지 같이 좀 가지고 왔는데, 뭐 내용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뭐 레버리지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 1배짜리고, 그리고 역시나 ETF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 구성 종목 좀 봐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보수 비율이기도 하죠. 순 보수 비율. 일단 여기서 순 보수 비율이 제일 저렴한 거는 QUAL이라는 MSCI 미국 퀄리티주 아이쉐어즈 ETF 요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SPHQ 요거 2개가 지금은 배당 그 순보수 비율이 가장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일 비싼 거는 QDF라는 ETF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종하는 지수나 이런 것들 다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추적 오차율이 또 제일 적은 것도 QUAL입니다.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보수도 싸고 추적 오차율도 작고, 그러면서 사실 이 안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라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라면은 QAL 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4개 그 ETF가 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다 들고 있는 그 편입을 시켜놓은 종목들이 조금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선택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거기는 한데, 근데 일단은 뭐 이런 단순 ETF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이렇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성장주 아메리칸 센츄리 ETF 노란 색깔 선 요건데, 요게 제일 좀 그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품질 배당주 플렉시어즈 ETF랑 그리고 MSCI 미국 퀄리티주 아이쉐어즈 ETF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 흐름이 비슷하고요.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비슷한 거일 수도 있고, 가장 대형으로 많이 편입 그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높은 걸 수도 있겠죠.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거는 품질 배당주 플렉시어즈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MSCI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그리고 뭐 보수 싸고 추적 오차율 작고, 이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QUAL 같은 경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좀 기술주의자 좀 안정적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대형 종목들이 일단 상단에 가장 많이 좀 편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그리고 메타 플랫폼, 일라이릴리 뭐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좀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다양한 어떤 분야, 섹터의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대형주,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편입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뭐 테크 쪽, 그리고 뭐 그 카드사 쪽, 뭐 금융이죠. 금융이랑 그쪽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들, 그리고 컨슈머 쪽들, 그런 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편입을 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이고, 뭐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성장주 아메리칸 센츄리 ETF의 구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200종목 넘게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한데 탑10 비중이 한 30% 정도,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종목들에 비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탄력도적인 측면에서 이 성장주 아메리칸 센츄리 ETF, 이 QGRO 요 ETF가 가장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는 넷플릭스고요. 그 다음에 부킹닷컴, TJX 컴퍼니, 그리고 아마존, 메타, 마스터카드, 알파벳, 팔로알토 이런 식의 순서대로 좀 편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퀄리티 쪽에 집중이 돼 있는 그런 ETF들이다 보니까 좀 컨슈머 쪽,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이쪽들에 대한 종목을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형 종목들 중심이고 그 다음으로 SPHQ라는 거는 첫 번째로 존슨앤존슨,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겹치는 종목들이. 네,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메타,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 좀 있다. 뭐 코스트코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QDF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움직임 나옵니다. 네, 움직임이 아니죠. 네, 편입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테크, 커뮤니케이션, 컨슈머, 그리고 헬스케어 이렇게 좀 같이 담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좀 편입을 해 놓은 게 이 품질 배당주 QDF랑 그리고 그 MSCI 미국 퀄리티주 iShares ETF, QUAL, 요게 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성향이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은 이 QGRO ETF랑 SPHQ ETF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좀 성격이 조금 더 비슷하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안에서는 그래도 좀 규모가 제일 크고, 그리고 좀 보수율이 싸고, 그런 종목인 이 QUAL, 저한테는 가장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투자처이지 않을까, ETF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들이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 좀 해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